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막판 뒤집기는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민주당 14곳 석권했고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2곳 중 11곳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한국당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두 자리를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민주당은 그냥 압승 정도가 아니라 사상 최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당들은 침통한 상황인데요.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오늘 중으로 거취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경남도지사에서 낙마한 김태호 후보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배우고 느낀 건 민심이 너무 무섭다는 거다. 잘 나갈 때 보지 못했던 걸 봤고 듣지 못했던 걸 들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크게 실패한 당도, 크게 성공한 당도 모두 민심이 최우선, 민심이 천심이라는 걸 명심하고 귀를 크게 열어놓는 정치 해주십시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당선자들 인터뷰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당선자부터 시작해서요. 원희룡, 이철우 또 구미시장 당선자 등등등 만나보죠.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선거 결과부터 짚어보죠. 온통 전국이 파란 나라가 됐더라고요. 파란 나라, 네, 압승, 네. 민주당의 압승. 그렇습니다. 전국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 파란색으로 물들었는데요.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호남 충청은 물론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민주당 시도지사가 당선된 적이 없던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에서만 살아남았네요. 국회의원 재보선도 마찬가지인데 12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후보를 낸 11곳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역시 여당의 돌풍이 거셌고요. 예.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 후보가 무난히 당선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승리예요. 그렇습니다.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거머쥐었고요. 이제 국회에서도 몸집을 키운 여권은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게 됐죠. 예. 반면 참패한 다른 야당들은 위기에 내몰렸는데 당장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또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물러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였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역시 김문수 후보에 이어서 3위로 밀려나면서 2위가 아니라 3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예. 야권발 정계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당선자 인터뷰 여러분 어떤 당선자 만나고 싶으셨어요? 뭐 추천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첫 인터뷰는 김경수 당선자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숙지하는 폼페이오의 동북아 행보입니다. 예, 북미 회담에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 폼페이오 장관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겁니까? 네, 오늘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을 보면은 어떤 숙제를 떠안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요.
강경화 외무장관 또 고노 일본 외무상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에는 중국 베이징으로 넘어가서 왕이 외교부 장관 만납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또 주변국가의 공조를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이겠죠. 어제 저녁 방한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중요한 발언들을 좀 꺼내놓기도 했어요. 주요한 비핵화를 앞으로 2년 반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희망적이다 이렇게 언급하는가 하면 북미 합의 중에 CVID 표현이 빠진 데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그 말이 검증 가능한 방식을 이미 아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판문점에서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요것도 주목을 해야 되고 중요한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월드컵이요. 예, 오늘 러시아 월드컵 오늘 킥오프 되는데요. 예. 오늘 밤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2일간의 열전이 펼쳐집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9시에 개막전. 네, 예, 그렇죠. 한밤중에 개막전이 시작되고요. 역대 강호들의 챔피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역대 두 번째로 원정 16강 진출을 목표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F조에 속한 우리 팀 18일 스웨덴, 24일 멕시코 그리고 27일 독일과 승부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예. 여기까지 일단 오늘 포인트들 짚고 지금부터 당선자들 만나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위기와 도민들의 민생을 살려달라고 하는 절박함이 만든 선거 결과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변화와 개혁,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를 선택하신 경남 도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사상 최대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화제의 당선자들을 차례차례 만나보죠. 제가 지금 화제의 당선자라 그랬는데 어제 개표 과정에서는 단연 화제가 이분이었습니다. 바로 김경수 당선자. 출구조사에서는 분명 김태호 후보보다 앞섰는데 막상 개표가 시작이 되니까 밀리는 겁니다. 계속 밀리다가 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자정이 다 돼서야 역전이 됐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 만나보죠. 김 당선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유, 간밤에 눈 좀 붙이셨어요? 뜬 눈으로 이제 지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는 앞섰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야말로 네, 피말리는 승부. 한 네. 자정까지 계속 밀릴 때 그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경남이 원래 지난 대선 때도 이제 이런 그 선거 개표 결과가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하지 않으면 예. 거짓말이죠. 이게 뭐 이런 질문은 이런 날에만 드릴 수 있는 질문이니까 제가 드리는데요. 예. 그 막 엎치락 뒤치락하고 밀리고 이러다가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굽니까? 당선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요. 예. 사실은 그 당선 유력이라고 떴을 때 이미 이제 예. 캠프에 가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지켜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떠오른 인물을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개표 과정, 개표 상황 우리 경남 도민들께서 예. 저한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도전을 할 때 저를 지지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경남 도민 모두의 도지사가 돼달라. 진보 보수를 넘어서 정말 경남을 위해서 그 힘을 모아서 일을 해달라. 예. 그런 경고 또는 가르침을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를 해준 분이나 또 그렇지 않은 도민들이나 다 아우르면서 가는 도지사가 돼달라 이런 의미로. 네. 그 보면은 49.8% 득표하셨는데 김태호 후보가 46.1%거든요. 지금은 52.8%입니다. 또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그렇게 됐군요. 예. 자, 그분들을 다 아우르면서 가달라. 소통의 도지사가 돼달라. 화합의 도지사가 돼달라. 이런 메시지. 네네. 근데 제가 기억나는 인터뷰가 뭐냐면요. 총선 치르고 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된 다음에 그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인사드리면서 작은 숙제 하나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인터뷰하셨던 거 기억이 나요. 예. 이번에도 가실 거잖아요. 예. 오전에 그 중원탑 또 경남에는 3.15 이거
또 묘지가 있거든요. 그게 예. 들렀다가 봉화마을 들를 예정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시겠어요, 묘소 앞에서? 아, 그러게요. 뭐 대통령님께서 사실은 90년 3당 합당 과정에서 이제 이의 있습니다 하고 제기했던 그 이후에 부산 경남 PK 지역에 이제 정치가 실종됐던 거 아닙니까? 경쟁도 사라지고 예. 이제 그 폐해가 한 30년 가까이 부산 경남의 지금 같은 상황을 초래한 건데 좀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그때 왜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평생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싸워오신 거 아닙니까? 아, 본인은 그럼에도 고향에서조차 지지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제 자조적으로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이제 그 경남도민 그리고 부산, 울산 우리 PK 지역의 그 시민들께서 이제 다시 부산 경남이 사실은 옛날에는 민주주의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나서서 싸웠던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정치 1번지로서의 자존심, 자부심을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잘했다 그러실까요? 고생했다고 하셨는데. 고생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정말 지역주의가 강한 것, 그러니까 보수 강세 지역. 특히 직전 네네. 지사가 홍준표 대표셨어요, 제1야당 대표. 예. 그런데 왜 경남도민들은 이번에는 김경수를 택했을까? 뭐라고 보세요, 그 의미? 뭐 이제는 제 선거라고 하는 게 원래 평가잖아요. 예. 잘했으면 한 번 더 밀어주고 잘못했으면 확실하게 심판하고 바꾸는 건데 그동안에는 선거가 그런 평가로서의 기능을 못했던 거죠. 근데 어허.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전 도정 홍준표 대표께서 도지사를 맡았던 예. 이전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분명히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대선 결과가 이제 1년 전에 나오고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예.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야당이나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확실하게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평가를 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 아니냐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아직도 대선에서의 국민의 뜻을 못 읽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 네, 저는 이번 선거는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홍준표 대표가 뭘 이렇게 못 읽으셨다고 어떤 부분을 보면서 생각하셨어요? 뭐 이번에 한반도 평화 시대 열어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민심과 여론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뭐 그렇게 국민들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막말 그것도 논란이라든지 그렇고요. 이런 예, 것들요? 그 다음에 국회가 이제 여소야대라는 예. 걸 저는 뭐 여소야대도 당연히 함께 나갈 수는 있지만 예. 협치라고 하는 게 손바닥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목 잡기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그런 모습을 좋게 보기는 어렵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 아니었는가? 뭐 그만두셔야 네. 된다고 보세요, 홍 대표는? 그럼 홍 대표님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순간, 뭐 선거 과정이 워낙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예.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질문 드립니다.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세요? 아무래도 뭐 초기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국회의원도 중도 사퇴에 예. 대해서 부담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당시 드루킹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혹시나 대통령님께 국정 운영에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좀 컸던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때 안 하고 싶으셨죠? 저는 오히려 중도 사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사퇴하지 않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그 부분은 우리 김해 시민들께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직을 중도 사퇴해야 됐던 그 네. 순간 지금 뭐 언뜻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 이거 뭐 예. 빠뜨리고 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특검이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 됩니다. 특검도 예. 임명됐고 수사팀장도 오늘 결정될 것 같고 이렇게 예. 수사가 본격화되면 경남도정에 차질 빚어지는 건 아닌가요? 저는 뭐 특검이 김경수 특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보다도 훨씬 바쁜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예. 경찰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그 조사도 충실히 받고 소명했고 그럼에도 선거운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요. 저는 특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그리 끌 게 있었으면은 제가 먼저 특검을 요구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야당 추천 특검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도정 과정에 이번 특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는 충분히 협조하겠지만 예. 도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리낄 게 없다 지금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예. 특검 결과 자신 있다, 문제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런 자신이 없으면 제가 먼저 요구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특검을. 네. 아니 오늘 뭐 당선 인터뷰니까 이 질문을 길게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드루킹이 그랬어요. 내가 김경수 의원한테 속았다, 이용당했다, 뭐 인사 문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미 충분히 해명을 했고요. 저는 그건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특검에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무시해도 되는 얘기입니까? 네. 국민들이 혹은 네. 국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그 투표 직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매크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그 의혹이 보도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특검 수사로 포함할지 여부는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그건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불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과정, 예. 이런 과정 꼭 필요하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특검까지 이게 갔다면 저것도 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남도지사로 당선된 김경수 당선자. 지금 문자가 이거 굉장히 지금 몇 분 인터뷰도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 예. 보내주고 또 잘해주십사 네. 당부 인사 네.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해주십시오. 아니, 진짜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선거를 승리하고 나니까 예. 더 큰 목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뭐 예. 정치인한테 당연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큰 꿈을 꾸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그건 제가 부담할 몫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 더군다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금 경남이 워낙 위기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 이 경남 문제라도 좀 제대로 해결해 달라라는 게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경남도지사가 되는 게 예. 오히려 훨씬 중요하고 지금으로서는 제가 올인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경남도지사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지사직을 잘 수행하고 나면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더 큰 꿈 꾸게 해주실 거다. 이 말씀으로 저는 드리는. 지금 제 꿈은 봉화마을에 돌아가서 대통령님 기념관 관장이 되는 게 꿈입니다.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요. 그거는 뭐 나중에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사직 그만두자마자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치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십니까? 힘든 일 언제까지? 그래 알겠습니다. 더 질문 드려도 뭐 답을 똑부러지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사직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인터뷰 한 번 더 모시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당선자입니다. 김경수 당선자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제일 화제였던 당선자 김경수 당선자 얘기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 큰 판, 어제 그 큰 결과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경수 후보자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예,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어깨가 너무 무거울 것 같다. 무겁죠? 예,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앞으로 정치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지방선거 결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민주당 최대 압승, 자유한국당 최악의 참패였습니다. 그러게요. 이 숫자로 풀어본 6.13 지방선거,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수도권을 싹쓸이했잖아요.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처음이거든요, 지금. 저도 대충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승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 구청장부터 볼까요?
뭐 볼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보여요. 25개 구청장 중에서 서초를 제외한 24곳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서초구청장 하나 빼고 네. 전부 승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31개 시군 중에서 연천과 가평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포, 파주, 동두천, 포천 등 적경 지역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 인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0개 시군구 중에서 강화 단 한 곳 빼고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예. 서해 5도를 품고 있는 옹진군에서조차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PK 지역 선거 결과는 훨씬 더 놀라운데요.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외에도 예. 기초단체장도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산은 서구와 수영구, 기장을 뺀 예. 13개 모든 구청장, 울산은 5개 모든 구청장을 다 가져왔습니다. 경남도 김해, 양산, 창원, 남해, 고성, 통영, 거제에서 예.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이 거의 기염을 토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보다가 중간에 갔잖아요. 지금. 네. 갔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느낌표. 요 SNS를 한 줄 딱 올렸습니다.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말로 끝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행간을 들어가 보죠. 6.13 지방선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 숫자로 풀어보는 6.13 지방선거. 첫 번째 숫자는 6대 2입니다. 숫자로 풀어주실 거예요? 네. 6대 2 뭡니까?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교육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왔던데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득표했는지 대략 계산을 해보면 예. 민주당이 50대 중후반, 이 자유한국당은 20%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보수대 진보 구도로 본다면 대략 6대2 구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런데 이건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념 지형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식이죠?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가 보통 3대 4이거나 예. 그러니까 보수가 오히려 더 우위에 있거나 아니면 4대 4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6대 2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20% 정도가 진보 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거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 숱한 선거를 다 치렀지만 이렇게까지 선거 결과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건 한국 사회의 이념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고요. 저는 어떻게 읽냐면요. 보수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보수가 보수에게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건 아니다. 지금의 이 보수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경고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원하는 보수는 자유한국당 당신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을 바꿔야 이념 자체를 바꿀 수는 없더라도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보여다오.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그래. 두 번째 숫자는? 두 번째 숫자는 숫자 1입니다. 1? 네. 처음을 뜻하는 숫자 1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첫 기록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첫째 기록 어떤 거 있어요? 뭐 앞서 말씀 나왔었죠. 민주당 사상 첫 서울구청장 거의 싹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2006년 세상이 다 바뀌어도 절대 안 바뀔 것 같았던 2006년 이후에 안 바뀔 것 같았던 서초, 강남, 송파, 강남 상구 중에서 강남과 송파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강남과 송파에서. 이것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죠. 강남에서. 서울시장 사상 첫 3선 시장이 나왔고 첫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지역 당선자들은요. 진짜 눈물겨운 승리를 했는데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는 4수 끝에 성공한 거고요.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는 3수 끝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 80년대 3당 합당 이후에 지역주의 구도가 깨진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탤게요. 첫 기록. 구미시장 누가 된지 아세요, 여러분? 구미시장? 구미가 어떤 곳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근데 물론 민주당이 지금 싹쓸이해서 뭐 민주당 승리가 이게 뭐 어디서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구미시장이 민주당이 됐다는 건 이건 이변이에요. 저 소리 지를 뻔했어요. 너무 놀라서. 장세용 후보가 이겼거든요. 이거는 박정희 시대에는 지나갔다. 작별을 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미시장. 이것도 보수가 바뀌어야 한다는 상징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지금 이제 놀랐다는 말씀은 이변이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 이변의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주인공 구미시장은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숫자 가죠. 마지막 세 번째 숫자는 156입니다.
156은 뭐예요? 156? 이번에 민주당이 11곳에서 재보궐 해서 승리했잖아요. 예, 예. 현재 의석이 119석이거든요. 합치면 130석이 나오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가 20석이죠. 예. 바른미래당 그 비례 있죠. 이탈파 3석이 있죠. 예. 여권 성향의 무소속 3석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156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이탈파 또 여권 무소속이지만 여권 성향 다 합치면 범여권 국회의원 숫자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요. 힘이 이제 156석 정도가 여당에 모였다. 의회 구도가 여소야대에서 여대 야소 형태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앞으로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주도할 수 있게 되고요. 민주당이. 반면에 야권발 정계 개편의 핵이었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조차 19.6% 3등밖에 못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그럼요. 그럴 수밖에 2위까지는 없죠. 예상했겠지만 3위가 될 줄이야? 이런 반응?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번에 패배를 당한 바른미래당 두 당이 앞으로 어떻게 정계 개편에서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 당선자. 깃발 꽂았어요. 이 와중에도 이철우 당선자 2부에서 만나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많이 들어오네요. 이정님, 허성모 창원시장 당선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신 분이 구민시장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자, 보내주십시오. 2부로 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